네, 안녕하세요. 설익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화요일이 지났고요. 이제 수목금 3일만 일하면 주말이 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왜 실제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2025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5억 6,678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난 수치이죠. 또 그냥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겠거니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균이 의미하는 실제 수치는 평균 값일 뿐이고 분포 자체가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산이 집중된 상위층의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앙값 및 분포를 보면 실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구 자산은 크게 실물 자산, 이제 부동산이나 비금융 자산과 금융 자산인 현금,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이나 보험 등으로 나뉘는데 가구 자산의 대다수는 비유동적인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 보고서는 이제 한국 가구의 포트폴리오에서 비금융 자산,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약 65%가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 보유 여부만으로 즉각적인 현금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자산의 지표가 높아 보여도 실제 유동성 통장 잔액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평균 자산이 높아 보여도 통장에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의 비율과는 큰 괴리가 생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금융자산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또 전체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상위 1% 미만인 부유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가 상위 0.9% 인구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60%의 전체 돈이 상위 1%가 다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2025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4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전체 인구의 약 1% 이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억 원인 금융자산을 그 이상 갖고 있다면 이게 1%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상위 계층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은 약 3,06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 이상이라고 본다면 1% 미만의 인구가 전체 금융자산의 대부분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 전체에서 이제 금융자산 중 소수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균 금융자산 규모 자체가 과대평가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소수의 금융자산 집중 때문에 다수의 일반 가구는 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 여력이 낮아지는데 즉 금융자산의 극단적 편중 현상과 다수 가구의 금융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고 이는 통장에 잔고가 적거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이 현실적 환경을 설명합니다. 일단은 생각해보면 자산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된 통계에 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에서 이렇게 상위 20% 가구의 전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위 20% 가구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하위층은 실제로 순자산 규모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1%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 이상이라고 하면 또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그렇게 증가했으나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자산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산의 집중과 소득 저축 여력의 차이가 통장 잔액이 매우 적은 개인의 비중 증가를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는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왜 체감이 다른지는 통계에서 흔히 보는 평균은 극단값에 민감하고 바로 반응하는 수치입니다. 부유층의 큰 자산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다면 중간 이하의 가구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자산이 높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낮은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중앙값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실제 중간 가구의 자산 수준을 보여줍니다.
공식 발표에서도 하위 계층의 자산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상위 계층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제 평균 논리만 볼 때 통장에 현금이 별로 없는 개인이 적다고 오해를 하게 하지만, 실제 분포에서는 상위층의 영향으로 평균이 부풀려진 반면 다수는 낮은 자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가계자산은 대부분의 비유동자산, 즉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비유동자산은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커도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에서도 한국 가계 자산의 약 65%가 비금융 자산이라는 것인데, 즉 집 한 채 가진 가구라도 월급이나 예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낮고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유동성이 낮아서 통장 잔고 100만 원 이하 수준과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자산 수준 통계만으로 생활 현실의 통장 잔고 분포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한 소득과 저축 여력의 구조적인 현실을 보면 소득 대비 저축률의 저하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인데, 물가 상승과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가구의 저축 여력 자체가 줄어든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저축률이 낮아진 이유가 생활비 부담과 주택 임차 보증금 등 필수 지출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수 지출이 많아져서 저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층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통장의 잔고를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유관기관의 생활비 지출 통계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2025년 말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부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를 하는 여러 차례 표명한 적도 있고, 이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자나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와 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쓰이면서 저축 여력이 감소하는 것이고, 즉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유동성, 이제 통장의 현금 여유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질적인 통장 잔고가 매우 낮은 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고령층의 금융자산 취약성을 들 수가 있는데, 한국의 고령층은 은퇴 이후에 소득원이 감소되면서 그렇게 저축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금융 유동성,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서 반복적으로 통계에서 언급됩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세대는 정년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자산이 있어도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에 실제 생활비를 버티기 위한 통장의 유동성은 낮습니다. 이런 집단은 통계상 자산 보유는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죠. 또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1인 가구 등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하고 직장에서 임금 수준에 따라서 저축 여력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통계상에서 또 이들 계층의 금융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는 미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통장 잔고가 작거나 없는 개인이 많은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회구조적 맥락입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는 현실은 뭔가 모든 이유를 종합적으로 볼 때 평균 자산은 높지만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이고, 상위층의 자산 집중 때문에 평균값이 왜곡되고 있고, 실제 다수는 낮은 자산과 금융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금융자산이 부동산 중심에 편중이 되어 있고, 부동산은 또 유동성이 낮은 것이 통장에 돈이 없게 만듭니다. 결국 부동산도 오르는 매물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자산이 늘어나고,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로 유지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월에 원금이자를 갚아나가느라 통장에 돈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감소하고 필수 지출이 증가하고 물가나 주거비 부담으로 실질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부채 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많은 가구가 잉여 현금을 통장에 쌓기 어려워집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취약계층이나 청년이나 고령층, 비정규직은 금융자산 축적 능력이 있어도 실생활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사람들이 통장의 유동성을 쌓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분포 구조나 소득 격차나 부채 구조나 생활비 지출 구조나 비유동성 자산 중심의 축적 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현실적 체감이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전체 통계적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